확실히 총선을 앞두고 정말 빠르게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강북을의 후보 등록을 완료했고요. 지금 개혁신당이 폭삭 망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금 전 한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후보로 등록했고요. 강북 구민분들과 함께 승리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런 속보도 전해졌는데요. 개혁신당의 류호정 씨가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말로는 무슨 대화와 타협, 절제와 공존 이런 정치가 필요해서 여태까지 제3지대 정당의 꿈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한다는 얘기를 보면 제3지대는 실패한 거다. 그리고 말과 글과 외모 컨설팅 뿐이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내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 여론조사 꽃에서 13, 14일에 조사한 결과 류호정 씨는 3%도 안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0.6%, 안철수 후보가 40.7%,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류호정 씨는 아웃 오브 안중 그 자체였습니다. 류호정 씨는 엄청난 굴욕을 맛보고 애초에 이 또한 많은 시민들의 예상 범위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처음 할 때부터 이렇게 19등에서 갑자기 1등으로 올라왔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던 건 바로 대리게임 문제였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게임 세계 속에서 불공정 이슈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류호정 씨 지지자들이 와서 여성 정치인 탄생하려는 거 보니까 배 아파서 그러냐, 너도 뺏지 못하니까 여성 정치인 나오는 게 그렇게 속 뒤집히냐, 제가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문제를 지적해서 불공정 이슈를 비판했던 게 어떻게 배 아픈 걸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도 쎄하단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BTS 멤버 정국씨를 언급하면서 타투로 언플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과는 미소로 서로 주고받았다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뉴진스 타령하면서 아휴 이건 그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언플하고 심지어 저 때가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VVIP 대우받으면서 월드컵 출장을 가서 아주 자랑을 해서 난리가 난 바도 있었고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게 이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금태섭 씨도 정신 못 차리고 최근 이준석 류호정 씨가 손을 잡은 모습에 은근히 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로 금태섭 씨도 5.6%인데요. 3월 6일, 3월 7일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결과 민주당 곽상원 후보는 36.7%, 최지영 후보는 29.6%, 그리고 금태섭 씨는 5.6%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란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욕을 할 때나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게 마치 엄청난 영향력인 것처럼 뻥튀기가 됐었지만 거품 다 빠진 결과가 저거라는 거죠. 여론조사꽃뿐만 아니라 한국 리서치 결과를 보더라도 금태섭 씨는 4% 오히려 더 낮은데요. 최근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곽상원 후보가 49%, 최지영 후보가 31%, 그리고 금태섭 씨는 4%고요. 류호정 씨는 여기서 2%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광재 후보도 계속 힘을 실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30분이나 기다렸지만 안철수 씨는 끝내 이렇게 외면을 했습니다. 저렇게 속 좁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한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30분이나 기다렸지만 결국 안철수 씨가 저렇게 외면하면서 악수도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격차 뒤집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어쨌든 안철수 씨는 무조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다른 후보들을 보면 이준석 씨 19%입니다. 국힘의 한정민 씨랑 합쳐도 민주당 공영훈 후보한테 안 되고요. 허은하 씨도 5%입니다. 영등포갑 그 문제적 인물인 김영주 씨가 32%나 나온다는 게 코미디인데요. 아무튼 최현일 후보가 압승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없지만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52대 35인데 이것도 훨씬 더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금태섭, 양양자 이들의 지지율이 말 그대로 처참해서 지금 개혁신당 내부가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 특히 지금 비례를 두고도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비례를 안 주면 탈당한다는 인사가 10명이었다. 환멸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양양자 씨도 어제 탈당을 한다고 실컷 어그로를 끌다가 결국 이렇게 잔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내부 잡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이낙연
이 둘의 코미디 근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 속해 있던 당에서 뛰쳐나가면서 내부 총질하고 양비론 펼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무슨 새로운 정치에 역사를 써갈 것처럼 실컷 언플하고, 또 한동안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해주니까 아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현실 그 자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이준석 씨가 늘 인용하는 김무성 씨의 인족경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폭망한 개혁신당 이야기는 주말에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종섭 씨의 소환이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종섭 씨는 그럼 왜 출국 금지하고 출금 해제엔 반대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이게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랫선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 이종섭 씨를 당장 조사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의미고요. 이걸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장난을 하다가 내로남불 덫에 걸렸습니다. 늘 저렇게 어설프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하고 혼자 그래놓고는 심취해 있는 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특기 같은데요. 한마디로 돈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한텐 그렇게 맹 비난을 퍼부면서 검찰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당시 국힘에서도 수사행 과정과 일정이 있고 무슨 편의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를 받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를 대놓고 저렇게 조롱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인데, 이제 와가지고는 갑자기 저렇게 태세 전환을 딱 해서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무시하고 즉각 소환 조사하라는 건 애초에 내로남불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런종섭 사태는 해결도 안 됐습니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의 무능, 내로남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상병 사건 리스크, 이것만 더 키운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종섭을 한국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까? 제대로 책임지고 저런 인간은 대사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길 바라고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을 보면 그저 가볍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무슨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쌩깠네 뭐네, 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그래놓고는 총선 끝나고 유학도 안 간다고 합니다. 나라 미래에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국힘 입장에서 대형 악재 아닙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반응을 보시면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면 개혁신당 폭망, 류호정 의원 그동안 쇼정치하다가 그대로 망했다. 그리고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 생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내로남불 또 덫에 걸렸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